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상경제 대응 TF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로 직접 지휘하는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것들, 뭐 자본시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우리 이소영 의원님 원래 또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상법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 평가를 좀 해봐 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너무 많다. 너무나 과제가 많은데 인수위도 없이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고 정말 당장 시급한 거부터 하겠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 비상경제 대응 TF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대통령이 돼서 지휘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안심이 되죠. 되는 예, 그런 예. 마음이 들었고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 11시에 했던 그 기자간담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캠프 대변인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대변인은 옆에서 백브리핑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질문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혹 실수가 있을 논란이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예. 있고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옆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계속 여기까지 하시죠. 질문 여기까지만 받으시죠 하는데 후보께서 아유 왜 그래요? 더 합시다. 질문 더 네. 하세요. 자주 인터뷰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백브리핑을 길게 하셨고요. 이번에요? 2차 토론 끝나시고? 아니 오늘 아침에. 예. 그래서 오늘 11시 기자간담회 백브리핑을 옆에서 중단하시죠 라고 하는데도 더 질문하세요. 네. 여기 기자님도 더 하세요. 손 드신 분들 다 합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내용 중에서는 저는 이제 비상경제 대응 TF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국정 운영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 나갈지를 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인사의 원칙을 밝히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능함도 중요한데 유능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공직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쓸데가 없다. 충직함이 1번이고 두 번째가 아무리 충직해도 유능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가 유능함. 그 충직함과 유능함의 기조하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뭐 성별이든 지역이든 어떤 계층이든 이런 걸 안배하겠다 이런 이제 인사의 원칙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때로는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인재 풀이 이제 제약이 좁아지는 되고 경우가 있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서 인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인사가 만사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기자 질문 중에서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고 바로 뭐 착수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후보님 말씀이 나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내 공직자로서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부터 일단 많이 하는 것이 일하는 스타일이다. 장기 과제는 장기 과제대로 추진하더라도 이걸 성급하게 어려운 일을 먼저 풀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거 그리고 바로바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급한 뭐 민생 현안들이나 이런 것부터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서 잘 결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들은 이제 별도의 트랙으로 깊은 장기 개혁 과제로, 과제들이 있는 거니까. 네, 장기 과제로 관리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절대 보복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 우리 퇴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선에서 이걸 끊어야 된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졸렬한 사람 아니고 졸렬한 정치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하셨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안심이 되면서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효율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 의원님은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일하셨고 장관으로도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평가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상경제 대응이 보면은 되게 본질적이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아주 되게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지금의 어떤 경제 기반이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업이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그런 있죠. 시대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 디지털 기반의 뉴 테크놀로지 이제 시대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아주 본질적으로 시작하겠다.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중국 보면은 R&D에 1200조, 중국은 한 민간 공공 합쳐서 한 8,900조, 중국이 AI만 600조, 우리 예산에 가까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실제 첨단 미래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예. 투자 비용을 높이겠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결국은 이제 기술과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라는 것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체로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미래 기술과 미래 문명과 미래 경제에 대한 생태계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접근이어서 매우 진정성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보통 같으면 무슨 다른 이야기에 요새 뭐 단일화라든지 무슨 예를 들면 지지율 얘기 뭐 이런 거 뭐 기자들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더 서두에 나올 얘기였는데 후보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전엔 같으면 이랬겠죠. 뭐 세제를 완화하고 기업인들과 만나서 무슨 TF를 예. 구축하고 뻔한 얘기 같은. 예, 이제 뭐 그다음에 돈을 얼마 풀고 이럴 텐데 매우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란 종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다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권한 다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 정치라든가 원칙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